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청솔기술학원 수학과 팀장 박기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8월 31일에 시행되었던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총평하고 분석 그리고 향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수능과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분석해보면요. 공통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는 예상대로 어렵게 출제되었고 확률과 통계의 경우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고 이런 기조는 수능에서는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30번 문항을 좀 어렵게 바꿔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적분하고 기하는 크게 이 난이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비슷하게 출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표준점수하고 등급컷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예, 표준점수하고 등급컷을 보면 확률과 통계가 좀 쉽게 출제되었어요. 역시 등급컷은 올라가 있겠죠. 그렇지만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가 좀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선택 과목별로 편차가 없는 구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통과목인 출제된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1하고 수학 2는 역시 두 과목 다 11문제씩 출제되었고요. 단원별로 비슷한 문항수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의 경우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두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미분하고 적분에서 관련된 연관성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문항만 출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공통과목인 6개 단원을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됐던 9월 모의평가를 지난 수능하고 6월 모의평가 시험과의 연관성, 비슷한 형태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도형도 나오고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래프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공부를 했을 때는 주기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아주 단편적인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수능 출제나 이번 시험의 출제나 공통으로 느껴지는 건 바로 대칭성을 질문하고 있다. 공부하실 때도 삼각함수에서 주기만 찾지 말고 대칭성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수함수죠, 둘 다. 그러니까 왼쪽이 수능 문제였고요. 오른쪽이 이번 21번 문제였는데 두 문제 다 그래프를 보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점을 잡고 그 점을 연결하면 도형이 나오거든요. 좌측편은 P하고 Q를 연결해서 X축과 Y축 평행한 선분을 그어보면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 도형에 관련된 문제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오른쪽 21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닮음으로 풀었다 보시면서 삼각함수 문제는 도형으로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함수의 그래프로만 보는 게 아니고 도형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다음 문항이 14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요. 맨 왼쪽이 작년 수능 문제 14번이었고요. 가운데가 지난 6월 모의평가 14번 문제. 오른쪽이 올해 9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놀랍도록 이 세 문항이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은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년 수능 문제하고 올해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3차 함수가 똑같은 함수라는 겁니다. 설마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대비책을 갖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수능에서 15번 문항에 수열이 나온다면 AN항을 n번째 항을 정의역으로 하고 AN 플러스 1항을 치역으로 해서 함수로 변환시켜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풀이에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통과목의 마지막 문항이 22번 경우에 두 번의 모의평가에서 모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어요. 다소 어렵게 느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대수적인 접근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의 대비책은 무엇이냐?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 그 그래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그것이 변형됐을 때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해 보신다면 풀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선택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에 공통 과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단원을 골고루 준비해 주는 게 맞다. 확률과 통계는 30번 문항이 이번 모의평가보다 좀 더 어렵게 출제될 걸로 보여지고요. 미적분은 합성함수와 역함수 미분에 대한 것을 출제할 걸로 예상합니다. 난이도는 이번 시험과 비슷할 걸로 생각되고요. 기하는 공간도형에 대한 질문을 좀 더 어렵게 해서 출제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난이도 차이는 크게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분석과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공부해야 될까요? 수원에서 다루는 두 개의 함수는 그래프의 대칭성, 그것이 도형으로 변환된다.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은 극한에 대한 정의와 성질을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은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최근 5개년 기출문항을 다시 한번 풀어볼 거를 권유합니다. 단 풀이 과정을 기억으로 가져와 관성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강조하건대 주어진 조건을 세세히 살펴 분석적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경우 기출문항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80점도 맞을 수 있었어요. 최신 경향의 문제만 찾는 것보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적절한 공식 적용, 중학과정이나 고1과정에서 제기된 도형의 성질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학생일지라도 고득점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제가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